안녕하세요. 오태민입니다. 지금까지 그 비트코인이 어떤 발명품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것을 도대체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영어식 필명을 썼는데 영어로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가 곧 밝혀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워낙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지에서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주류 미디어가 이 제목을 받아 썼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밝혀졌냐고요? 아니요.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자임하는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호주 출신의 그 개발자가 있어요. 개발자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박사, 뭐 어디 동업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 크레이크 라이트라고 합니다. 이분하고 이미 돌아가신 클레이만이라는 분의 유족들 사이에서 민사소송이 있는데요. 돌아가신 우리 형님이 너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100만 개 이상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을 내놓으라. 못 내놓겠다. 뭐 이런 재판입니다. 그래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인 거를 밝히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클레이만이라는 분은 돌아가셨잖아요. 그 유족들하고의 재판인데 그 결정적인 증인이 그 크레이그 라이트 본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분의 변호사들은 이 말을 하도 바꾸니까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천재랑 거의 가깝기 때문에 이게 그 야스퍼거 증후군이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자기 변호사가 얘기할 정도로 이분이 6년 동안 언행일치가 전혀 안 됐죠.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실상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고 사토시 나카모토를 위장한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크레이그 라이트가 한 역할이 있어요. 이분 때문에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약간 청기누설 같은 건데요.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2014년도에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 대학 교수인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를 비트코인의 발명자로 지목하고 뉴스위크가 표지로 이 뉴스를 장식을 했어요. 비트코인 같은 이런 몬스터를 만든 사람을 찾았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미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메일로만 활동하고 있다가 자기 계정을 쉰 지가 2년인가 3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등장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 계정에다가 아주 명료하게 썼습니다. 도리안 나카모토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크레이그 라이트가 2016년부터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설치고 뭐 재판도 하고 그리고 그 특허도 막 걸고 그러면 자기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또 그 계정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이상하죠. 사실 이거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걸 확신하는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예요.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떤 경우에 말할 수 없을까요? 주거 경우겠죠. 자, 그러면 2014년도에 뉴스위크가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를 지목했을 때는 나는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는 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는데 2016년도에 크레이그 라이트가 등장했을 때는 말할 수 없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돌아가셔야 되죠. 이 프로파일에 맞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2014년도 8월에 루게릭병으로 사망한 할핀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자 개발자이자 암호 기술 전문가예요. 이분은 사실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로 의심이 되기 전부터도 이미 명예전당에 올라 있을 만큼 암호화폐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크레이트가 등장하기 전에 그냥 사토시 나카모토하고 할피니가 공동 개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건 예명으로 등장했는데 이게 학자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할피니가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하고 대화를 막 해요. 이메일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사토시 나카모토를 무대 위로 안내한 권위자입니다. 할피니가.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딴 데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최초로 비트코인이 거래하는 코인이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거래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일어났겠어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할피니한테 보낸 게 최초의 거래입니다. 역사적이죠? 네. 자, 여러분 비탈릭 뷰테린을 아시죠? 비탈릭 뷰테린은 17세에 17살의 나이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비트코인 매거진을 창간하고 막 하다가 비트코인은 스마트폰 출력 플랫폼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더리움이라는 걸 독립해서 만든 그런 분이잖아요. 지금도 사토시 나카모토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하나를 1BTC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맨 작은 단위를 사토시라고 부르죠. 이것은 원래 정해진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토시를 기념해서 사람들이 그 가장 작은 단위를 1사토시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1BTC는 1억 사토시입니다. 그런데 이더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단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더 아래 단위가 있고 그래서 단위들이 쭉 있어요. 뭐 피니, 사보, 사넌, 러블레이스, 베이비지, 가장 적은 단위가 웨이 이런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탈릭 뷰테린이 이더라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닌데 이건 다 사람 이름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발전시킨 역사적인 인물들인데 이더 다음 바로 단위가 바로 핀이에요. 누군가요? 할피니를 기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탈릭 뷰테린 같은 이런 전문가들은 할피니가 사토시이거나 사토시하고 같이 개발했다라는 걸 감을 잡고 있었어요. 자, 이거 외에도 이런 발명품이 언제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명품에는 지식이기 때문에 어떤 그 학자의 독특한 지문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지문이 비슷해요. 할피니는 2004년도에 해시캐시라는 걸, 이거 해시라는 건 암호 기술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작업 증명 방식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에서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데 재사용 가능한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임원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 할피니가 만든 기술이 완벽한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에서 쓰는 기술의 기반이 되고 있는 걸 다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토시 나카모토를 무대 위에 무명이었던 사토시 나카모토를 이 과학자들의 무대 위에 소개한 것도 할피니였고 그다음에 사토시 나카모토하고 첫 번째 거래를 성사시킨 것도 할피니였고 중요한 건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한테 이거 코드에 오류가 있으니까 고치자 그래서 같이 고친 거는 뭐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그도 고쳤어요. 그런데 널리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굉장히 여러분들은 할피니가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인가 보다 하는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야기들입니다. 뉴스위크지가 아까 기억나시죠? 2014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잘못 지목한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아저씨. 근데 할피니가 한때 이분하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하고 조깅하면서 서로 눈인사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예명을 정할 때 자기가 이렇게 멀리서 정하지 않고 알던 사이에서 정했다라는 의혹을 충분히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할피니가 죽기 전에 협박을 받았어요.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너가 가지고 있는 거액의 비트코인을 요구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할 거야라는 협박인데 살해 협박은 아니었어요. 뭐겠어요. 네, 네가 사토시 나카모토인 걸 내가 알고 있다. 밝히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협박을 했을 거죠. 이런 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인 걸 전제해보고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자, 2009년도 9월에 루게릭병, 불치병에 걸린 걸 알았어요. 자, 2009년 9월은 어떤 해냐면요. 2009년 1월이 첫 번째 비트코인 블록이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에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맞다면 평생 꿈꾸던 거를 만들고 바로 그 해에 자기가 불치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사망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할피니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야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냥 죽을래? 비밀로 하고. 가족이 너무 위험해 이거. 큰 돈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게다가 할피니는 그 약간 비주류 과학인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냉동인간 기술을 선택해서 죽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싼 처치를 요구하는데요. 만약에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나중에 혹시나 다시 자기가 눈을 뜰 수 있다면 자기가 만든 비트코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가 너무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정황 증거죠. 근데 진짜 결정적인 거, 전문가들만 아는 결정적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믿는 이들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비트코인 고고학이라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장부거든요. 모든 거래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않았을 때 지금과는 다른 이상한
트랜잭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고고학, 비트코인 고고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가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추정되는 크랙 라이트는 좀 뻐기면서 자기가 처음에 70여 대의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채굴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를 비롯한 많은 이 비트코인 개발 작업을 하고 좀 비트코인 소스 코드를 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참 비웃었어요. 왜 그러냐면 초창기 1년 동안 비트코인은 한 대나 두 대만 채굴했던 게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채굴 파워나 난이도로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혼자 채굴한 게 거의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채굴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한 대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한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채굴 과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채굴 과정이라는 게 수학 문제를 푼다라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 잘못한다기보다는 그 컴퓨터라는 게 원래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렇게 사람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난수를 막 쏟아내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난수를 많이 쏟아내니까 그 정답에 딱 맞으면 이제 그게 정답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컴퓨터는 난수를 쏟아냅니다. 그 난수를 쏟아내는데 만약에 경쟁자가 없이 한 대의 컴퓨터로 한다면 그 난수를 쏟아내는 방식들도 어떤 패턴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도 엄청난 천재들인 거죠. 그래서 패턴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초창기 사토시 블록에서는 컴퓨터 한 대가 채굴했던 게 거의 확실한 패턴들이 보여요. 그런데 할피니가 초창기에 사토시 나카모토와 같이 활동하면서 할피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내가 70번째 블록을 내가 채굴했어. 내가 한번 이거 해봤어. 그러면서 70번째 블록을 채굴했다고 자기가 밝혔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이 고고학자들이 할피니가 채굴했다라고 하는 70번째 블록의 무작위 값을 봤더니 이것이 사토시 나카모토 컴퓨터의 패턴하고 똑같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할피니가 내가 채굴할 테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너가 컴퓨터를 꺼라 라고 말을 해서 할피니가 한 대로 했든가 아니면 할피니가 그냥 자기 사토시 나카모토가 하던 컴퓨터로 채굴한 겁니다. 이게 일반인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천재들이 고고학자들이 이 패턴을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할피니가 채굴했다고 하는 블록의 엑스트라 논스 값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컴퓨터의 그 패턴하고 똑같아요. 같은 컴퓨터예요. 궁금증이 남죠. 첫 번째 가설. 야, 나를 이렇게까지 추적할지는 내가 몰랐어. 몰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피니가 힌트를 준 거예요. 근데 할피니는 알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걸 증명하고 죽으면 자기 가족들이 납치를 당해서 고문을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는 100만 비트코인을 토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러면 이제 하겠죠. 그리고 아마 그 가족들도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인지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속성 때문에 나중에 어떤 코인이 할피니가 만든 그 콘출액에 의해 가지고 할피니의 유족한테 옮겨지겠죠, 조금씩.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획기적인 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내가 70번째 블록을 채굴했고 그걸 자기가 평소에 했던 사토시 나카모토 블록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로 채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적을 남긴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많은 전문가들과 그리고 아주 집요한 사람들이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인 거를 밝히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 사토시 나카모토밖에는 갖고 있지 않은 첫 번째 비트코인을 옮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요, 누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걸 밝히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랙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걸 밝힐 수는 없어요. 앞으로도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걸 자인하면서 나타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블록이나 사토시 나카모토가 채굴한 게 분명한 블록에 코인을 옮기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는 할피니가 아직까지는 가장 유력해요. 할피니를 가장 유력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크랙 라이트죠. 가짜가 막 설치고 다니는데도 활동을 못하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는 죽었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역추적을 해보니까 너무 이상한 게 많은 거죠. 첫 번째 블록을 받고 사토시 나카모토를 소개하고 그리고 할피니가 죽으면서 이 소사이어티에다가 무슨 말을 하고 죽었는지 아세요? 나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말하고 죽었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